가위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챙그랑. 그 소리가 샵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요. 이래서 늙은 사람한테 맡기기 싫다니까요. 손 떨리는 사람한테 머리 맡긴 내가 바보지. 환불해주세요. 주변 디자이너들의 차가운 눈빛,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 사장님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64살에 무슨 미용사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몰랐던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제 인생 최악의 굴욕 뒤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과 감동하실 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 올해 64세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남을 위해 살다 지워진 인생입니다. 24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았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먹여 살리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생선 손질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엔 아파트 청소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컸습니다. 큰딸은 대학까지 보냈고 둘째 아들은 군대 보냈고 막내딸은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해준 게 없다고. 저는 괜찮다고 그냥 편히 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막내는 남편 따라 미국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식탁. 내가 뭐하러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왔다가 밥 먹고 바로 가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없구나. 64년을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자식들 다 컸는데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오랜 친구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덕아,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이는 요즘 엄청 바쁘다고 했습니다. 미용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62살인데 그게 뭐 어떠냐고, 배우는데 나이가 어딨냐고 말했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도 해보라고, 진짜 재밌다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미용사가 꿈이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위질, 샴푸 향기,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미용학원은 꿈도 못 꿨죠. 그 꿈이 40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60대 미용 자격증.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더군요. 60대, 70대도.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등록금 180만 원. 제 평생 저축한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날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명쯤 되는 수강생들. 다들 젊었습니다. 20대, 30대.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40대. 그리고 맨 뒷자리에 저 혼자. 백발의 64세. 옆자리 20대 여학생이 저를 힐끗 보더니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왜 여기 오신 거야?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출석을 부르더니 제 이름에서 멈칫했습니다. 김순덕님, 어머님이세요? 네, 제가 배우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말투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실습 시간. 강사가 마네킹을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기본 레이어 커트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강사의 시범을 봤습니다. 찰칵찰칵찰칵. 가위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10분 만에 완성.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30분 드릴게요. 시작. 주변 학생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작 한 줄을 잘랐습니다. 옆자리 학생은 벌써 절반을 끝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만 결과물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하나씩 마네킹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 지현씨 괜찮은데요. 수아씨도 라인이 깔끔하네요. 그리고 제 차례. 강사가 제 마네킹을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연습 많이 하셔야겠어요. 이 속도면. 뒤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미용사야. 하지만 18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네킹 앞에 앉아 연습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허리가 아파서 찜질하고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바꿔 끼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느려 죽겠어. 실습 때마다 시간 잡아먹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참았습니다. 보여주고 말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자격증 시험 날. 떨리는 손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60분의 실기시험. 주변의 젊은 학생들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저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올 한 올 정성껏 잘랐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합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제 힘으로 딴 첫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땄지만 문제는 취업이었습니다. 이력서를 20곳 넘게 냈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동네 미용실. 월급 150만 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김순덕 씨죠. 사진보다 나이가 더 드셨네요. 죄송합니다. 사진이 좀 오래된 거라. 뭐 됐고요. 일단 보조부터 시작하세요. 샴푸, 청소 그런 것들. 샵에는 젊은 디자이너 3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은 공손한데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분이 신입이세요? 응, 보조로 일하실 거야. A 보조는 젊은 사람이 해야 빠르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없는 척했습니다. 첫날, 저는 하루 종일 샴푸만 했습니다. 손님 머리 감기고 말리고 청소하고, 젊은 디자이너들은 손님 머리를 자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샴푸만 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커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경력이 없잖아요. 일단 보조 업무 숙달되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2개월, 3개월 저는 여전히 샴푸만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샵이 가장 바쁜 날. 손님이 몰려들었고 디자이너들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때 까다롭기로 소문난 VIP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급한 모임 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손님, 지금 디자이너들이 다 풀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30분 후에 나가야 한다고요.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순덕 씨 해볼래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자격증 있잖아요. 간단하게 다듬기만 하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 새 디자이너세요.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요? A 사장님 이래도 돼요? 괜찮아요. 간단한 커트니까. 저는 손님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 1번, 찰칵 2번.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손님이 거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기요, 손 떨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챙그랑 가위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샵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 봐요. 이래서 늙은 사람한테 맡기기 싫다니까. 손 떨리는 사람한테 머리 맡긴 내가 바보지.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됐어요. 환불해주세요. 다른 샵 갈래요. 손님이 나가자 사장님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순덕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디자이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VIP 손님 날렸잖아.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저는 탈의실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미용사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가위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둬야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덕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오늘 그 샵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선생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왜? 선생님 어제 저도 그 샵에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머리하고 있었죠. 아, 선생님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려나. 선생님은 실력이 있으세요. 네. 손은 떨렸지만 얼굴형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 손길이 정말 섬세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작년에 은퇴했고요. 아, 선생님, 제 머리 좀 잘라주시겠어요? 제가 선생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한 번만요, 제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경 씨가 거울로 저를 보며 빙그레 웃어줬거든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얼굴형을 보며 머리 결을 확인하며 한 올 한 올 정성껏. 40분 후 커트가 끝났습니다. 이미경 씨가 거울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자를 줄은. 선생님 대단하세요. 정말요? 네, 30년 미용업 했지만 이렇게 세심한 커트는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선생님, 제 제안 들어보시겠어요? 무슨 제안이요? 제가 작은 샵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은퇴 후 투자용으로 사둔 건데, 선생님, 거기서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네. 월급은 200만 원, 그리고 손님 한 분당 수수료 드릴게요.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경 씨의 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샵 이름은 다시 꽃.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샵입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제 또래 분들입니다. 순덕 선생님 손길이 참 따뜻해요. 젊은 애들은 너무 빨라서 무섭던데. 저는 이제 압니다. 느리다는 게 단점만은 아니라는 걸. 천천히 하기에 더 섬세할 수 있고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지난주에는 옛날 샵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잘하신다면서요. 네, 감사하게도. 그때는 미안했어요. 손님들 눈치가 보여서. 괜찮아요. 덕분에 더 좋은 곳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제 손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박이에요. 제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했어요. 뭘 자랑해. 64살의 미용사 된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위를 듭니다. 이 가위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그 상징입니다. 64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위해, 자식 위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년, 20년은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가위 소리가 울립니다. 찰칵 찰칵 찰칵. 이 소리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소리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 무섭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왜냐하면 시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67세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미경 씨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순덕 선생님, 이 샵 선생님과 공동 운영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단골 손님도 많고 평판도 좋잖아요. 우리 둘이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7세에 저는 미용실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년 전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굴욕을 당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는 지역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가 만든 시니어 전문샵.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어르신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나도 68살인데 미용 배우고 싶은데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저도 64살에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요. 그 통화를 끝내고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VIP 손님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가위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손님. 어머, 김순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급하다고 그렇게 심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소문 듣고 왔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오늘 선생님한테 머리 맡겨도 될까요? 순간 3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던 손, 바닥에 떨어진 가위, 그 굴욕의 순간.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분 후 커트가 끝났습니다. 손님이 거울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줄은.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선생님 실력을 몰라봤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실력이 없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건 그때의 실패 덕분이에요. 손님이 나가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는 우리를 제한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경험의 숫자라는 걸. 64년을 살았기에 저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상처가 어떤 건지,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저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64세에 시작한 제가 20대 디자이너와 다른 점입니다. 저는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경험과 따뜻함을 파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와 인내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다시 일어서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저는 64세에 시작했습니다. 67세에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70세에는 뭘 하고 있을까요? 80세에는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가위를 들 수 있는 한, 저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는 것이니까요. 어제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해요. 64살까지 자기 인생 없이 산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강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손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롤모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4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자랑스럽다. 그 말을 손녀에게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도전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한 꿈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 닿으셨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